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일대 등 전국 76곳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및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됩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의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부동산 시세와 시장 동향, 공시 가격, 아파트 관리비 등 29종의 정보와 부동산 관련 8억 건의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 중으로 하루 평균 열람 건수는 평일 17만 건, 주말 15만 건에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는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인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편히 일할 수 있는 자족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꽉 채워주실 분은요. UNSAU 중에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대표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려고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또 많았던 최근에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어쨌든 이게 또 유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죠. 어쨌든 6개월 정도만 이제 유예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이 유예됐대.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전망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런 후에 이제 투자에 나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됐죠. 유예하겠다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렇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10월 말 시행령 개정 후에,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거, 지금은 이제 공공택지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일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10월 달 예정대로 마련을 하고 가겠다. 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죠. 처음엔 이 분위기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무조건 10월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정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볼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 또 하나가 협의를 하겠다. 근데 이 협의라는 거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되겠죠. 뭐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정부 여당 또 뭐 청와대 뭐 이번에 그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쪽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된 뭐 어떤 국가의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아 정말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겠다. 뭐 이 얘기죠. 자, 이 검토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정심이라고 하는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뭐 이번에 동별로 지금 뭐 구 단위별로 하는 거에서 지금 동별로 세부적으로 핀셋 가는 거는 거의 일단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동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지금 많이 나열을 해놓은 거죠.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또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6개월 후에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뭐 좀 프로세스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유예하겠다. 아니 지금 위에 얘기하고 아래 얘기하고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인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곳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안 받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이 분양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을 받고 나서도 보통 이주하고 철거하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이 걸려야 뭐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에 대해서 뭐 연기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죠. 이 정기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후냐 8월 10일 날 발표한 이후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딱 끊어서 얘기를 물어본 거죠. 질문을. 내년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실시하지 않는 거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물은 거죠. 돌직구를 던진 거죠. 자,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그런 셈이다. 네. 물론 이 대답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상 그런 셈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를 받은 곳들이 일반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상 내년 4월 뭐 말까지는 뭐 유예를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한번 팩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다음에 유예를 이 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서울 집값이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7월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렇게 흘렸었죠. 그러면 약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새 아파트들 또 청약 경쟁률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오히려 군불을 떼고 불을 지피는 꼴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서울의 집값이 작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뭐 정말 최강 9.13 대책 아니 뭐 그냥 1년 지금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9.13 대책을 왜 했느냐 이런 뭐 볼멘 소리까지 나올 것처럼 무용론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 당국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는 거는 서울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없죠. 뭐 다 집이 이미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스톱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불안 심리가 불안 시그널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시장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정책 당국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패러독스. 그렇죠.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8월 12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책당국에서 좀 안 했으면 바랐던 게 바로 서울의 평당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8월 12일 날 발표가 됐는데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평당 1억 원 실거래가가 확인됐던 게 정확하게 8월 14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12일 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서 지금 그 전까지는 뭐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적이 없었다면 자, 12일 날 딱 확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14일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특히나 이게 이제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였죠.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이 23억 9,800 그러니까 24억에 사실상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는 것도 강남 쪽의 부동산,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은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예의 배경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예가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자, 관리처분인가 그 분양 전 사업장이 지금 61곳 정도 됩니다. 자, 서울에. 자, 근데 이게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조기 공급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정부 측에서 예산을 하는 거죠. 자, 6개월 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6개월 안에 하려고 하는 데들은 재건축 빨리빨리 진행해라. 자, 그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혜택 받는 곳이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2주나 철거가 아직도 안 돼 있고 관리처분 인가만 받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재건축 쪽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는 실제로 서두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2주나 철거가 이미 완성돼 있는 곳들이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쪽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반포 쪽 같으면 지금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쪽에 경남하고 신반포 3차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 들어오는 바로 그쪽 그다음에 반포 우성 같은 이런 쪽들이 되겠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재개발 쪽에서 만약에 보자면 동작 쪽에 지금 흑석 3지구 같은 이런 쪽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나 철거가 다 이루어진 이런 쪽들은 당연히 6개월 안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자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애치유지 규제 그러니까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되나 뭐 별 차이 없다. 뭐 특히나 이제 반포주공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반포주공은 지금 뭐 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후폭풍들 또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송파 쪽의 주간 변동률이 0.14%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 전에가 한 0.02 정도 됐으니까 갑자기 한 7배 정도가 뛴 거죠. 주간 변동률로 본다면. 자, 매매 수급 지수가 강남 4구 쪽에 102.6. 자, 동북권 쪽, 그러니까 지금 뭐 광진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대문구라든지 지금 노원이나 이런 쪽들, 동북권 쪽이 지금 101. 자, 그 100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11개월 만에 이렇게 사고자 하는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갔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둔천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 1사단지도 지금 이미 또 그 이주 철거가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주 철거가 다 된 쪽들은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요. 자, 상승하고 관망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날 텐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비수의 단지, 이번에 뭐 유예가 안 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급매물이나 가격 하락이 갑자기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걸 기다리는 것도 조금 뭐 상황에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자금 지금 1117조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저금리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남 선호라는 이런 3요소가 지금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뭐 약발이라 그럴까 그 효력 같은 거는 조금 미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6개월 유예를 떠나서도 분양가 상한제 실제 효과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가격이 하락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 집값 더 오르고 강남 부동산의 선호 현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내놔주셨으니까 이에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쉽고 즐겁고 또 놀라운 부동산 이야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린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특별한 정보 가져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뭐 송파구 삼전동 쪽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딜까요? 바로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실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저희 9호선 석촌 고분역 주변에서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원룸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의 시세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송파구 삼전동은요, 석촌 호수와도 바로 한 블럭이고요. 잠실권인데다가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9호선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곳입니다. 오피스텔 만나보려고요. 매력 살펴주시죠. 자, 일단 뭐 우리가 뭐 강남 선호 뭐 지금 뭐 가면 갈수록 정말 강남 불패에 대한 게 뭐 제가 콘크리트화 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뭐 정말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뭐 금원처럼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잠실이면서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강남 3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역세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늘 강조드리죠.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황금 라인 9호선, 그렇죠. 9호선의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5분 이내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뭐 석촌 고분역 같으면 잠실 종합운동장, 지금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곳하고 바로 두 정거장, 그렇죠. 뭐 하나 둘이면 바로 여기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 지금 매머드급이죠.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들 올 12월에 이제 착공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언제 된대 아니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착공을 한다라는 건 시작이 됐다는 의미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우리가 한
한강 조망 권역, 한강 조망 생활 권역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특히나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강남 3구를 잘 살펴보면 서초 쪽에서는 이 한강 조망 권역 생활권이라는 게 반포 권역이 되겠고요. 자, 강남 쪽으로 오면 압구정 권역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송파 쪽으로 오면 잠실 권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강남 3구 안에서도 바로 이 한강 조망 권역에 들어가는 잠실, 이쪽의 미래 가치를, 이러다 보니까 뭐 잠실 쪽이 최근에 그렇죠. 뭐 엘스, 리센츠, 뭐 이런 뭐 트리즘 이런 것도 20억이 거의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고, 잠실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22억을 넘어서면서 지금 뭐 다들 뭐 미친 집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잠실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석천 고분역이라는 곳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요, 바로 위쪽에는 롯데 업무타운이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가 지금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인데, 여기에도 롯데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많은 일자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그 옆에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이 사이에 지금 마이스 산업의 중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가장 크죠.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오면서 105층에 569m. 또 국내 최고층 빌딩이 또 하나 여기에 들어오죠. 121만 명이 이쪽에서 이제 들어온다. 소위 말하는 마이스 산업, 이쪽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엘스, 리센츠, 트리움, 뭐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 지금 질비하게 되어 있죠. 33평 84제곱미터가 이미 20억을 거의 육박하고 있는 바로 이쪽이 되겠고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이제 뭐 재건축 되면 뭐 50층 건물도 올라가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22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이미 2주 철거가 끝나서 곧 또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성 1, 2, 3차까지 그렇죠. 지금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많은 부촌 지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잠실 한강공원 쪽, 그러니까 잠실 한강 이렇게 가깝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내 집 위에 또 석촌 호수라는 또 호수공원이 또 이렇게 크게 있죠. 여기에다가 탄천 쪽 같은 경우에도 수변공원, 이번에 이제 같이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한강으로 연결해서 지금 수변공원 쪽 뭐 워터파크라든지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또 조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잠실은 따지고 보면 사실상 업무면 업무, 그렇죠. 부촌지도면 부촌지도,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쪽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잠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 3구 중에서도 잠실권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충족시켜주는 송파구 삼전동 쪽에 오피스텔에 투자 시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뭐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정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개발 호재가 무슨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거기에다가 또 잠실 제2코엑스, 여기에다 GTX, A노선, C노선, 또 여기다 KTX까지 연결이 되죠. 이쪽에다가 또 연결되는 것들이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자,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쏟아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개발 호재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 정말 초역세권인지, 그것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늘 9호선 황금라인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쪽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런 쪽에 토지 가치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신축인지 이미 다 준공돼 있는지, 준공이 다 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생활가정까지 되어 있는 풀옵션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황금노선 9호선 석촌 고분역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살피고 있습니다. 가격 바로 만나보죠.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일단 뭐
강남 한복판 잠실이면서요. 자, 2억 1천에서 2억 2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1억 8천에서 9천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잠실 한복판에 도보 5분 거리 안에 2,500에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에서 2천 생각한다면 월 65에서 7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이죠. 송파구 삼전동 주변의 오피스텔 둘러봤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쉽고 즐겁고 놀라운 부동산 이야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리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이신데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떠나볼 두 지역 일단 간단하게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희소성이 있는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희소성. 우리가 이제 보석에서도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희소성 때문이겠죠. 어떠한 생산량이라든지 채광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어떠한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비류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지역을 뽑자 하면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강변이겠죠. 오늘 준비한 곳은 바로 이 한강변을 접해 있는 지역으로만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죠? 부동성이라든지 부증성, 그 다음에 개별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쉽게 하락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은 서울 안에서도 희소성을 가진 지역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보석 같은 지역에서 선별을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입니다. 미사 IC에서는 차량으로 약 2분 이내 거리에서 확인할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경기도 하남시로 떠나볼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입지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안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신도시들 뭐 2기라든지 최근 들어서 3기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그렇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그때 이제 벌어지기 마련이죠. 바로 이 지금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강남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강동구 옆에 위치해 있는 하남시는 하남시의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하남시까지의 영향권에 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만나보는 지역은 바로 이제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바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개발 진행 중인 곳이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만나볼 건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사 I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그 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사 이제 강변도시 이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어서 이곳의 계획 인구로는 9만 4천여 명이 지금 입주할 계획에 있다라는 점이죠. 이 안에 이런 이제 용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주거용지가 가장 높습니다. 주거용지가 가장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업용지 그리고 산업용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상업용지와 산업용지는 주거의 용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지고 이 안에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주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직주근접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시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제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하남시의 개별 공시 가격, 지금 개별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공시 가격 역시 상승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세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토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개별 공시 가격 역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인구 순이익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1위를 기록을 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인구가 분명히 줄어드는 인구가 있고 늘어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죠. 한국에서 소멸 도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중소 도시들은 추후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지역,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그거는 바로 일자리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시의 이러한 이제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인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특히 입주하는 그러한 이제 전입이 되는 그 인구의 세대, 그러니까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 한참 일을 하는 30대, 40대들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또 여기에서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인구 늘어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되는 곳이 조금이라도 상승세를 더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세, 하남시가 역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인구 유입률에 있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하남시의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급이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임대료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많은 반면에 수요 역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임대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지역 안에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하남시는요, 서울과 한강 모두 가깝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인구가 몰려오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개발 호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개발 호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여기에서 서울에서 연장이 되는 5호선이 있죠. 5호선. 바로 이제 강일역에서부터 1단계 구간인 바로 하남 풍산역까지 이제 2020년 상반기 정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번 물건이 이제 역에 대한 이 5호선에 대한 어떠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역세권에 대한 기대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제가 앞서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가 주거 지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업시설도 함께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으로 강동이라든지 하남 요 일대를 보게 되면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이러한 이유, 바로 일자리에 대한 이유로 인구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이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바로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상승하기 마련이겠죠. 이렇게 일자리와 그 다음에 전철 라인까지 들어서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암울하다고 하지만 틈새는 있겠죠. 언제나 이 틈새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현재 그 틈새가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지역의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로는 1억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7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금액으로는 보증금 1,500에 월세 70에서 8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 금액,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분양대출 또는 매매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다 보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1,500에서부터 2,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식산업센터 만나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꼼꼼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좀 대출률도 높고 유리한 그런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또는 경기도권에서 한강을 가지고 있는 조망권들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곳 역시 한강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원의 조망권 역시 가지고 있는 업무 시설입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어떠한 이제 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유입 인구입니다. 전출되는 인구가 아니라 전입이 되는 인구이죠. 바로 계속해서 들어서는 이러한 인구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한 베드타운, 그러니까 잠만 자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자족 도시로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시설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자족도시로 형성 중인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월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고 기업체, 법인에게 월세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죠. 월세 받는 데에 있어서도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주변에서 지식산업센터 둘러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저희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시세 살펴보면 약 2억 8,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면서 서울의 중심권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동이 편리한 곳인데요. 저희 오늘은 양평동 4가로 가볼게요.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서울로 한번 와봤는데 서울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에 이렇게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양평동 4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평동 4가. 아마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곳이 10년 전에 이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해당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 가치로서 매력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어떠한 계획들이 좀 무산이 됨으로써 조금은 이제 주춤한 감은 있는데 이곳이 예전에 그러한 기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 한강이라는 조망권 때문이겠죠. 이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투자로서 유망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입니다. 선유도역과 그다음에 당산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도보로는 약 한 4분 정도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는 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한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 선유도역 주변으로 걷고 싶은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곳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쁜 카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서서 그 연인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강에 바로 이제 선유도 공원을 가지고 있죠. 선유도 공원. 정말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공원까지 매물지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공원에 대한 녹지 인프라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가 그 2017년 10월 달에서부터 2018년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1위를 기록을 한 곳인데 그만큼 어떠한 내재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추후에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호재로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2013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바로 이제 그 한양 도성 1도심권이었습니다. 1도심권. 하나의 도심으로서의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을 진행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3도심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영등포구가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가. 그러면은 단순하게 도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는 또 이제 토지의 용도가 주거 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 지역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토지의 용도가 나눠져 있는데 이곳의 토지의 용도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우리가 이곳 영등포구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산업의
견인 역할을 했던 어떠한 이제 철공업이라든지 기계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이상은 이 입지 좋은 곳에 그러한 노후되고 낡은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을 없애고 여기에다 무엇을 짓습니까? 신축의 어떠한 주거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짓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참 그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무폭길 지화 산업이라든지 서부간선 도로 지화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천에서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이 이렇게 지하를 하고 그 위에는 지상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호재, 그러니까 교통적인 부분 또는 녹지적인 부분이 영등포 안에서 계속해서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거의 쾌적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2030 서울 플랜의 개발뿐만 아니라 중공업 지역이라서 미래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집가 상승률이 높다고 하니까 좀 빠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9호선 역세권 쪽의 오피스텔은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참 영등포에서 9호선보다도 뭐 2호선이라든지 5호선 주변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물량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 9호선 주변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또한 굉장히 희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의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8,800에서부터 3억 2,8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5,900에서부터 3억 8,9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900에서부터 3,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임대가로는 보증금 2,000에 월세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1억 2,400에서부터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 주변에서 투룸구조 오피스텔 가격까지 좀 도움 드렸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에다가 주요 간선도로 이동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2021년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까지 되면은 정말 기대되는 곳입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의도의 금융타운 업무단지와 인접해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9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가들, 이러한 이제 그 직장인에 대한 직주 근접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호재도 있고,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도 있고, 뭐 뉴타운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후도이죠. 노후도라든지 슬럼화,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노후된 주택가에서 신축의 어떠한 주택가와 업무단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9호선을 통해서 다양한 임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9호선은 어디를 관통합니까? 한강 이남으로 마곡에서부터 강남까지 송파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강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양평동 4가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저희 9호선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투룸 유형으로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김창범 본부장님과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 세미나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선착순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와 문자 통화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